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있으면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딱 5시 반인데 코리안 타임을 마구 무시하시고 이 시간에 정확히 들어오신 분들 많이 복 받으실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열심히 들어오시는 분들 2분 정도만 좀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소리가 안 안녕하세요. 들리는데요. 저희가 60명이 딱 되는 그 순간, 지금 59명이시니까요. 60명이 딱 되는 그 순간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누가 60을 채워주셨네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시간도 딱 5시 32분. 예, 저희가 아카데미만큼 너무 늦지 않게 제 시간에 시작을 하는 그런 모범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서 기꺼이 화면 켜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정시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예, 2023년 벌써 5월입니다. 5월하고도 3일이지요. 로스앤젤레스 영사관과 옥타 LA가 공동 주최하는 2023년 무역 아카데미 입학식 및 1회 수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이 옥타 LA 세미나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서연옥입니다. 가끔 저를 보실 거고요. 첫날과 끝은 제가 장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 중요한 인사말을 하기 전에 저희가 줌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아카데미잖아요. 아카데미고 내용을 들으시는 거고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번의 줌 수업과 한 번의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그 수료식이라 함은 진짜 수료식이에요. 그냥 이름만 올리신 분들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출석을 다 하신 분들, 출석을 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료식을 드리고 그 안에 장학생과 우수상과 개근상과 모든 상들을 뽑아서 열렬하게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럴 때 유튜브에 나오는 영화를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바른 자세로 화면 켜주시고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은 정말 아카데미의 올바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소중한 인사말 듣기 전에 저희가 줌을 어떻게 좀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카데미 이 수조인 만큼 누가 들어오셨고 어떻게 들으시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알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 화면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화면이 검은 화면을 띄우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웬만하면 화면 켜주시고요.
줌의 프로파일을 띄우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저처럼 예쁘게 내가 누구다를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뭔가를 띄워주시는 센스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강사는 한 분이신지라 소란스러우면 강사의 내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이 뭐가 보이시나요? 마이크 표시가 보이시죠? 요게 마이크, 여러분들 화면에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마이크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떤 형태로 계셔야지 가장 이상적이냐면 그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얘는 이렇게 딱 가위표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반대로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꺼지는데도 계속 키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이크 모양은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는 빨간색으로 뮤트로 딱 돼 있고요. 그 비디오는 이렇게 딱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그 비디오가 열려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바른 모습 좀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대답하시면 되게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채트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을 딱 오픈하시면 글씨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대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꼭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 자, 신호등 색깔도 아닌데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그다음에 초록색 신호등 그 위치를 잘 기억하셨다가 줌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뮤트는 꺼져 있고 화면은 켜 있고 채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셨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줌 그 세미나를 해보면 저희가 뭘 느끼냐면 너무나 많은 그 아이패드 패밀리와 아이폰 패밀리와 너무나 많은 갤럭시 패밀리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대단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라 화상 미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어느 미팅보다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하시면 저희가 누군지 파악이 되지 않을 뿐더러 소중한 졸업식에 본인의 이름이 수료증에서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좀 알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처럼 저렇게 줌 유주어, 뭐 아이패드, 갤럭시, 뭐 아이패드의 사촌인 아이폰 이런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 대표되지 않도록 요거를 바꿔주시는데요. 본인의 이름이 지금 나를 대표하지 못하는 그 전화기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돼 있다라고 하실 때는 요 줌 유주어가 이렇게 선치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그 화면에 그 나의 그 화면, 내 이름이 보이는 화면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점점점 그 점점점 3개가 있어요. 뮤트 옆에. 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점점점 3개 뮤트 옆에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뭐가 뜨냐면 여기 쭈르륵 뜨고 밑에 리네임 아마 한글로는 뭐 이름 뭐 이렇게 되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게 떠요. 그럼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칸이 중간에 딱 떠요. 그럼 제 이름처럼 저처럼 서연옥 지역 LA 뭐 지역과 이름 바꿔 넣으셔도 돼요. 저희가 그 정도는 바꿔서 넣더라도 이름과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센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석 체크를 좀 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그러시면 되고요. 제 화면은 이 줌에 대한 저희의 그 사용법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을 하는 그 사이에 6분이 다시 또 입장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6시 40분이니까 제대로 그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아카데미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올드 옥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카데미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수료증을 받으실 때는 올드 옥타 하나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로고만 하나 박혀도 꽤 괜찮은 그 수료증인데 무려 그 이름이 2개가 동시에 박힌 그런 수료증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료증을 받게 되실 거기 때문에 출석이 무척 중요합니다. 잘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첫 수업을 시작해요. 그 전에
오늘은 입학식 아닙니까? 입학식 전에 입학을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 주최하는 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그 대표로 나오신 최병규 영상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규 영상님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세영사 최봉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번 무역 아카데미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옥타 LA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고요.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무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지난 3월에 옥타 LA와 함께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전망을 다루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실무적으로 마이크로한 부분을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무역 개론, 품목 분류, 공급망, 무역 금융 통관 절차, 상거래 계약 등 실무 주요 현장 필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를 알차게 구성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준비해 주신 에드워드 선옥타일의 회장님, 그리고 김진정 세미나 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서현옥 세미나 분과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규 여사님. 네, 저희한테 약속하셨네요. 앞으로 더 많이 하시겠다. 오늘은 아주 미흡한 시작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팍팍 올려주시는 인사말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옥타 LA의 에드워드 손 회장님께서 또 이번 행사와 취지, 저희의 목적,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또 입학 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옥타 LA 회장 에드워드 손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우리 최봉규 영사님, 그리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김영환 총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정 옥타 LA 세미나 분과 위원장님께서는 무역통관법 전문 변호사로서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또 강의도 직접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현옥 부위원장님께서 홍보 및 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리타이어먼트 플랜 등 재정 전문가이셔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꼭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면 더 부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무역 아카데미 졸업생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어야겠다고 하셔서 그 혜택으로는 이번 무역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옥타 LA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나아가서는 현재 월드 옥타의 70여 개국의 147개 도시 주에 속한 약 3만 2천여 회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석과 차석 졸업생에게는 연회비 500불을 받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근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되실 것 같아서 그 졸업식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6주 동안 무역 일반, 관세, 물류, 금융, 통관 절차와 국제상 거래, 계약 실무 등 무역에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자료도 제공하신다고 하니 분명히 졸업자들에게 활발한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실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 만드시고 6주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저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압력만 넣었지 뭘 하시라 구체적으로 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의 큰 통을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크게 쏘실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 저희가 이 거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역을 통해 무역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무역하시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리 배포하지 않습니다. 저희 수업 들으시고 수업 들으신 분들에게 한해서 PDF 파일을 배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는 게 무척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그것만 있을 소냐. 나중에 보너스로 그 우등생을 가려서 또 저희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회비 면제까지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 회원도 저희가 심사를 해요. 근데 그중에서 그 2024년 저기 무역 아카데미 졸업생 이렇게 한 줄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 여러분이 내시는 시간만큼 그 이상의 몇백 배 혜택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여러분의 집중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보니까 역시 무역인들이라 그 타고난 센스, 이름이 틀린 아이패드 그 패밀리가 한 명도 안 들어왔고 갤럭시 패밀리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친척인 아이폰도 없네요. 예,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열망을 담아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이 없었다면 저희가 무역 아카데미를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주시고 배포를 제공해 주시는 모든 팀들이 이 누구보다도 저희 옥타에서 무역 환경을 빠르게 간파하고 비즈니스를 진짜 트렌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옥타 LA의 고문 변호사이자 지금 무역 통과원 세법에 거의 탁월하게 그 주도적으로 지금 그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저희 그 김진정 고문 변호사님을 모셔서요. 지금의 그 무역 환경 그리고 국제 무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입학식에 걸맞는 그런 소중한 그 인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전에 우리 보통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100분이 등록하셨으면 뭐 하나 더 먹여야지 뭐. 에버리지로 한 집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게 보통인데 80분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75명이 등록 이게 뭐야 이게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한 노쇼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좀 시리어스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처음에 교육할 때 이 줌으로 강의를 해보면 한 40명, 50명 넘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강의실처럼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명을 맥시멈으로 했는데 약간 좀 더 오버해서 지금 75분에 오늘 같이 수업을 할 텐데요. 좀 재미있게 우리가 그냥 웨비나처럼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스크린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보이시죠?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International Trade 101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 Fundamental of International Trade는 UCLA에서 UCLA Extension Programs 강의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UCLA Extension 프로그램에 그 1년 과정을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주로 이제 이런 팔레시나 물론 뭐 엔타이 덤핑이나 인포 프로세스 커스텀 관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공부를 마쳐도 실제로 내가 무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들어가요. 저는 오늘 무역을 경험한 저도 여러분들이 함께 실질적으로 무역을 한번 해보는 그런 데 필요한 것을 한번 제가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력이고요. 그 다음에 제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프랙티스 에리아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다. 이게 제가 하는 도중에 꼭 질문이 있으시다. 이거는 꼭 말씀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채팅 올려주셔도 좋고, 뭐 뮤트를 풀고 저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일단 질문을 주시면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황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레이드를 우리가 무역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그런 거창한 제목보다는 사실은 임포트나 엑스포트를 어떻게 할 때 필요한 그런 지식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민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한 좀 책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이 항목을 보니까 제가 이런 무역에 관한 강의 항목이 제가 강의한 그런 소제목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200개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집필하기 사실 아직 많은 그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가 오늘은 이 임포트, 미국 쪽으로 수입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남자의 로망, 이 남자들은 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이거 거의 이렇게 두근을 메고 우통 벗고 런닝샷만 입고 이게 미국을 한번 횡단하는 게 꿈이잖아요. 저도 그런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집에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뭐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항상 이 모터사이클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좀 했습니다. 쇼핑센터에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하나 봤어요. 뭐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처럼 비싼 건 못 사지만 이게 $1,000불짜리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우리 차세대 한 분이 우리 크리스탈이라는 분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역을 하고 이제 최근에 무역을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가기 힘들면 조그마한 모터사이클을 타고 캄보디아랑 베트남이랑 라오스랑 한 바퀴 돌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한번 캄보디아로 갔었는데, 캄보디아로 가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얘기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캄보디아가 미국과의 교역량이 최근에 한 10배 가까이 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비즈니스가 막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기 트는 거. 예를 들면 한 20년 전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보시면 되죠. 이런 상황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터바이크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공장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공장 가운데 이게 미국에서 봤던 그 모터바이크랑 비슷한데 이게 99불이야. 그죠? 99불이야. 아까 본 거는 거의 1,000불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심플한 계산해 보니까 미국에 지금 이 비슷한 그 모터바이크가 1,099불인데 캄보디아에 가니까 이게 99불이야. 그러니까 한 대당 이거 무역을 하면 한 대당은 1,000불. 1,000불에다가 2,000대를 수입하면 $2 million. 그렇죠? 갑자기 오마이갓, 야 이거 무역을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팍 드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선배 여기 우리 전직 회장님들 나와 계시고,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나오고 계시는데, 그중에 보니까 또 우리 김준경 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무역을 다 오래 하셨던 분들이 옛날에는요, 이 바이어랑 또 소울싱을 잘해서 좋은 회사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 되었던, 그냥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야 이게 내가 무역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크를 어떻게 이 미국으로 가져올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랑 내가 뭐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이 바이크를 99불에 사서 1,099불에 팔아서 하나에 1,000불을 남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는 방향으로 오늘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캄보디아 공장에 가서 계약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 마켓 디맨드가 있어요. 이런 바이크를 1000불짜리 정도가 에버리지로 팔리는데 900불, 1000불 정도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 캄보디아에는 이게 비슷한 제품이 100불 내외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는 공장이랑 컨트랙 계약을 했습니다. 청원의 꿈을 품고 한 원샷에 한 200만 불 정도 벌어보겠다는 청원의 꿈을 품고 계약을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세일즈 컨트랙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원가에 대한 이익은 있지만 운송비가 들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 캄보디아는 이 인프라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너무 골치 아프니까 캄보디아 그 셀러가 다 알아서 다 그냥 shipping 다 해줘서 에남에 있는 우리 창고 11가지 델리버리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예. 그런 조건이 바로 이 DDP라는 조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예를 들면은 갑이다 그러면은 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그냥 픽업을 해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FOB라고 이렇게 많은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고, 자 옛날에 우리 역대 옥다 선배님들이 이 떼돈을 벌으신 많은 분들이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 어떻게 하든지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든 중국 가서 이게 외상으로 사오면요 대박 나는 겁니다. 외상으로 페이먼트를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죠? 페이먼트.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현찰을 받고 얼마나 좋은 장사예요. 좋은 비즈니스죠. 이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세일즈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역 강의가 이런 컨트랙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페이먼트 텀 딜리버리 텀 요런 과목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이슈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런 모로바이크를 가져오면 듀티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죠? 관세.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막 가져오면 되느냐? 가져왔다가 예를 들면 뭐 통관이 안 된다든지 뭔가 세이프티 이슈를 잘못되면 이게 통관이 안 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거죠. 폐기 처분을 하든가 다시 엑스포트, 리엑스포트 해야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렇죠? 큰일 나죠. 자, 그러면 라이센스나 퍼밋이 과연 이 제품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는 한 50개 정도 US 가버먼트 에이전시가 있는데 각 에이전시마다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는 수입하는 제품이 어떤 이 연방정부, 주정부의 레귤레이션이랑 해당이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좋은 상품을 찾기만 해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됐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 가져올까? 어떻게 좋은 텀으로 가져올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통관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통관을 제대로 잘해서 듀티를 다른 사람은 많이 내는데 나는 좀 작게 내서 레귤레이션 다 문제없게 가져오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무역 공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101의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학구적인 관점에서 아젠다를 보면 이 수입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트레이드 텀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델리버리 텀 그리고 미국 관세청에 관한 이슈 그리고 카스텀 테립 듀티를 관세를 내가 얼마 낼 것인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가격이 1000불이면 그 가격에 대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제품에 대한 스페시픽한 레귤레이션이 따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관점을 하나씩 우리가 매주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임포트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매니팩처러가 여기 있고 이 매니팩처러가 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캄보디아에 있는 그 회사의 다른 홀셀러한테 팔고 이 홀셀러가 우리가 바이라고 쳤을 때 바이에게 파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사가지고 아니면 한국에서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홀세일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마켓에다가 넘기고 마켓에서 소비자들한테 팔겠죠.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는 셀러가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 어레인지 하면
이 수출 항구에 있는 수출 항에 있는 이 로지스틱 컴퍼니가 수입 항구에 있는 로지스틱 컴퍼니랑 연결해서 이 제품들을 딜리버리 하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번씩 트랜잭션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자, 그러면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프라이스가 모터바이크 한 해당 99불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2,000대 정도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2,000대 구입하면 1호상으로 일단 영업이익이 일단은 일단 한 200만 불이 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경비를 이제 빼야 되겠죠? 페이먼트는 30일을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TT라든지 바로 절반은 예를 들면 1,000대 분은 돈을 주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도착하고 난 다음에 15일 뒤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딜리버리 팀은 우리가 미국까지 관세도 모르고 수입 규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무리다. 수입하는 그런 것들은 다 당신이 알아서 하고 마역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항구에 있는 정박되어 있는 그 배 위에까지만 내가 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FOB 조건입니다. 이게 딜리버리 팀입니다. 딜리버리 팀. 그렇죠? 이런 조건으로 세일즈 컨트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세일즈 컨트랙을 할 때 이런 조항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이크를 이제 실습니다. 바이크를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이 캄보디아에 있는 거리입니다. 캄보디아에 거리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이 바담방이라는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모터바이크 공장에서 이 프롬펜으로 항구로 들어옵니다. 항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로딩을 하는 거죠. 로딩을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되기 전까지가 인터내셔널 세일즈 컨트랙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이 빌 오브 레이딩이라는 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를 알아야 되고 퍼체스 오더를 우리가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일즈 컨트랙에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에버그린이라는 선박회사의 빌 오브 레이딩인데요.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선화증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10%가 있고 그리고 칸사니가 있고 그 노리파잉 파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되었다 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선박회사의 그 컨트랙 조항들이 있습니다. 화물이 손상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빌 오브 레이딩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입니다. 이 인보이스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인보이스를 합니다. 왜 이 인보이스가 중요하냐면 이 인보이스에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뭐가 매겨진다? 관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구매를 할 때 하나에 100불이었다, 99불이었다 그러면 참고로 캄보디아가 왜 좋으냐면요. 캄보디아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GSP 컨트리라 그래서 아주 빈민국이라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제품이 중국에서 들어오면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 동안 인보이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패킹 리스트입니다. 그죠? 패킹 리스트가 있고 가격을 제외한 패킹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 빌 오브 레이딩은 아까 보였던 이 서류는 뭐냐면 이 서류는 이 선화증권이라는 서류는 이 서류는 마치 돈과 같다. negotiable document다라고 얘기합니다. negotiable instrument라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준다는 거죠. 돈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렇죠? contract of carriage 그리고 선박회사와의 계약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품을, 제품을 선박에다가 내가 실렸다 하는 영수증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 오브 레이딩은 이런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싣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수입을 합니다. 그죠? 배에다 싣고 들어와요. 이렇게 항구에다가 LAX 항구에다가 제반을 하면 이제 컨테이너 싣고 제반을 하겠죠. 제반을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 미국 전체에서 이 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인구의 4분의 3이 75%가 이 동부 쪽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물건이 서부로 들어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동부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LA 롱비치 사든 캘리포니아 포트에 들어와서 이 컨테이너들이 기차를 통해서, 이걸 인터모달이라고 그러죠. 기차를 통해서 내륙으로, 이거 보십시오. 인구가 많이 사는 내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서 이런 이제 내륙 터미널을 거쳐서 이 기차에서 내려지면 일발해서 우리 창고로, 아니면 혹은 고객의 창고로 이렇게 우리 제품이, 여기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컨테이너 몇 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침대가 실려서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는데, 인풋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아까 제가 약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트레이드 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텀은 임포트하고 엑스포트를 우리가 할 때 인콜 텀이라는 이 레귤레이션을, 룰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상공회에서 제정한 그 국제거래간에 통용되는 룰입니다. 룰인데 three letter trade term, 즉 세 글자로 만들어졌어요. 세 글자로 만들어져서 상방 간에, 바이어와 셀러 간에 운송 비용과 위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놓은 그런 term이다라고, 이렇게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콜 텀에 대한 이 룰이 우리 세일즈 컨트랙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EXW 토렌스, 그러면 EXW 토렌스 있는 공장에서 픽업에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콜 텀은 화물의 오너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혼돈하십니다. 화물의 오너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뭐 가격을 페이했느냐 안 했느냐 관계없습니다. 단지 요거는 뭐냐면은 이 바이어와 셀러 간의 델리버리 텀, 운송 조건, 운송 비용을 누가 들 것인가, 그리고 운송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는 누가 지느냐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는 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셀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셀러가 여기 있고 바이어가 여기 있어요. 자, 이 셀러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셀러는 좀 머리가 덜 아픕니다. EXW라는 얘기는, X웍이라는 얘기는 셀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이어가 자기가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모든 걸 다 어레인지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요 DDP는 바이어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셀러가 트럭 어레인지 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그냥 보험 들고, 또 LA 내리면 트럭 어레인지 해가지고 여기 통관까지 해서 관세도 내고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이게 99불이라는 현지 가격이, 건지 가격이 실제로 DDP 조건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붙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200불이든지 운송비가 더 많다 그러면 300불이라도 이렇게 더 붙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운송 관계를 잘 알고 잘 처리하겠다 그러면 나는 과감하게 EXW로 갈 수도 있고, 상방 간에 서로가 거래를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그 관점에서 이런 것들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내고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일단 제가 지금 채팅으로 주신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만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FOB는 배까지, 선박에까지 뭘 해야 된다? 선박에까지 이제 셀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FAS는 부두까지, alongside.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CIF는 오션 프레이트에다가 인슈런스까지 셀러가 다 지불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요걸 도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 요 EXW는 자, 잘 보세요. 셀러가 웨어하우스에서 준비했다가 엑스포트를 위해서 패킹만 딱 해놓으면 나머지는 바이어가 다 하는 거죠.
자, 반면에 FOB를 보겠습니다. FOB는 셀러가 창고에서 패킹을 하고 출발지에서 트럭에다 싣고 인랜드 트럭 운송을 하고 포워드 피도 내고 항구까지 가져다 주는 걸 셀러가 갖고 나머지는 바이어가 다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DDP를 한번 볼게요. DDP는 모든 것을 셀러가 다 합니다. 모든 거 다 하고 심지어 관세까지 카스텀 클리어런스도 셀러가 하고 관세까지 이게 듀티를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DDP로 해버리는 게 우리 인포를 입장에서 되게 속이 편해요. 그죠? 속이 편한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셀러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제품이 좀 엉뚱한 대로 수입 통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잘 안 됐으면 나는 돈을 안 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돈을 절반에서 주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꼭 DDP가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DDP를 들어오면 관세 포탈을 한다고 많이 관세청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셀러가 통관을 하게 되면 그 관세를 작게 내기 위해서 이 관세 인보이스 밸류를 조금 약간 이렇게 치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DDP 조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US 카스텀에서는 이 DDP 조건으로 두는 식품의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선박에만 해당되는 해상 운송에 해당되는 요 4가지입니다. 프리 얼롱사이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요 시험에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FOB입니다. 프리 온보드나 CFR 운송 비용만 내는 거죠. 그죠? 셀러가. CIF는 운송 비용 플러스 인슈런스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가구보험. 요 3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지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망고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자, 망고를 수입할 때 캄보디아에서 직접 공장에서 픽업해 오는 것을 EXW 조건이죠. 그죠? 그리고 FOB 조건은 뭔지 알았습니다. 셀러가 부두까지 배 위에까지 실어주는 거죠. CIF는 어디까지? 운임에다가 프레이트까지 내주는 거. 그렇죠? DDP는 어디까지? NIM 있는 저기까지 관세까지 다 내줘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망고 계약을 할 때 내가 어떤 조건을 쓸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나주 배를 한번 수입을 해보겠습니다. 배를 수입할 때 EXW는 나주에서 우리가 픽업 다 해와야 돼요. 그렇죠? FOB는 배를 파시는 셀러가 부산에 있는 한국까지 다 델리버리 해주는 거죠. CIF는 셀러가 LAX까지 운임하고 인슈런스를 들어주고 DDP는 통관까지 다 셀러가 해주는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여러 번 할 때마다 이 예제를 많이 했는데도 무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냈는데 셀러가 K트레이딩입니다. K트레이딩이 한국 배를 미국 바이어한테 팝니다. J마트에 팔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FOB 부산 시포트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셀러가 부산 한국까지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운임은 누가 페이할까요? 서현옥 집사님, 서현옥 우리 이사님, 이 운임은 누가 페이할까요? 셀러가 할까요? 바이어가 할까요? 바이오가 할 것 같습니다. 50%니까 찍겠습니다. 바이오가 할 것 같습니다. FOB 조건이에요. FOB 조건. 네. FOB 조건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FOB 조건. 바이어가 합니다. 그죠? 셀러는 어디까지만 오면 돼요? 셀러는 부두까지만 오면 되죠? 네. 50%로 찍어서 그런 건지 실적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잘 실렸어요. 잘 실렸는데 오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상했어요. 페어가 상했다는 얘기죠. 쉽이 풍랑을 만나서 페어가 상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 있는 셀러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질문. 우리 세윤호 기사님, 부위원장님. 책임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른 분이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아, 예, 제가 네. 인정하겠습니다. 우승상 주실 거죠? 네. 그 이름 적어 주세요. 네. 왜 없을까요? FOB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에서 카고의 오너, 예를 들면 배가 막 납포되고 막 뱅크랍시 가고 했을 때 이 배의 이 화물의 주인공은 화물의 이것도 저기 나중에 제가 채팅도 보겠습니다. 채팅으로도 답을 주신 분이 계셔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화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화물의 주인은 누굴까요? 누가 이 화물을 오너하고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과감하게 대답을 하실 분 계시나요? 화물 주인. 바이어요. 네? 바이어일 것 바이어. 같아요. 누가 바이어라고 그랬죠? 네. 바이어 아닙니다. 관계 없어요. 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요 관계 없습니다 하신 분요. 저 서현욱 부위원장님.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채트 좀 보내주십시오. 부동산 이름. 강력한 후보입니다. 관계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인콜 term은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약서에 그냥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돈을 페이했고 오너십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뭐만 한다? 운송비를 누가 낼 것인가? 리스크가 있을 때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에만 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약간 어드밴스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점 이게 많은 분들이 채팅 답을 주셔서 굉장히 핫합니다. 좋아요. CIF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CIF 조건. CIF 조건, 자, 우리 다른 분 대답하셔도 좋아요. CIF 조건은 K가 셀러고 J마트가 바이어입니다. 오션 프레이트를 누가 지불하나요? 아시는 분? J마트요. 셀러요. 셀러, 그죠? 셀러가. 셀러 합니다. 그죠? 네. CIF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인슈런스는 누가 하나요? 셀러. 셀러요. 인슈런스도 셀러 갑니다. 지금 뭐 26분이 동시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굉장히 핫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후페이 이제 배가 잘 실렸어요. 우리 화물이 잘 실려가지고 배가 운송 도중에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이 K마트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K마트가 셀러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운송비는 누가 냈어요? 셀러가. 운송비는 셀러가 냈습니다. 그죠? 셀러가. 인슈런스 누가 냈어요? 인슈런스도 셀러가 냈어요. 셀러도. 근데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배가 다 날아가 버렸어. 누구 책임일까요? 셀러가 책임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 용감하신 보험사가 분은 해야 되나? 보험사가. 보험사가 네, 보험사가 페이하는 거 맞아요. 좋아요. 근데 셀러의 보험사. 셀러의 보험사. 이제 보험은 이제 보험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보상을 해주는 거지. 만일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내일 아침에 제가 거의 뭐 100만 불 가까이 하는 보험사 지금 보험사들 진짜 희한해요. 특별히 마린 인슈런스 보험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보험은 100만 불, 200만 불 드는데 실제로 사고 나면 거의 다가 디나이래요. 보험 커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팔러시가 이렇게 60페이지, 70페이지 팔러시 보면 보험 커버 안 된 조항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해서 안 된다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10시에 줌 미팅 하는 것도 이분이 우리 고객이 한국 대기업입니다. 한국 대기업인데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사에서 그냥 물건이 다 손상됐는데 커버가 안 된다는 거야. 보험 약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황당무계한 거죠. 너무 열받는 거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저희가 그 보험사 소송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는데, 자, 보험은 들었는데, 셀러가 들었는데 커버가 안 돼. 경우가, 그럼 누가, 셀러가 책임져야 되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데, 셀러가 운임 내고 보험 낸 거 맞아요. 맞은데, 음. 이 인코텀의 리스크 조항에는 보면, 셀러가 배에 실으면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셀러가. 내가 돈은 내주지만, 보험은 들어주지만, 여러분들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계약을 할 때. 요걸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저 사람이 보험료를 대준다 하더라도, 보험이 말이죠. 싸구려 보험을 들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나중에 뒤집어지면 셀러 책임 없어, 법적으로. 근데 이제 바이어들은 셀러가 운임 내고 보험료 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요. 보험회사가 커버를 안 하면. 근데 아니올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줌으로 안 하고 칠판 놓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그래도 줌으로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아주 화끈하게 대답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채팅을 29개인데 대답을 뭐 선주가 책임이 있다. 당연히 선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선주는 대부분 책임이 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훼손이라 그래서 이 선박기사는요 이렇게 풍랑 만나서 잘못되는 선주 책임이 없어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건 뭐라 그러죠? 이게 천재지변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한국말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nyway, 그런 경우가 되고요. 아무튼 anyway, 그래서 지금 이 인코트의 CIF 조건도 선적되는 순간부터는 셀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우리 바이어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곤란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화끈하게 뮤트 풀고 대답할 수도 좋아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오너십은 누굽니까? 여기는 몰라요. 그렇죠? 대답 잘하셔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오너십은 토럴리 계약서에 내가 여러분들요, 돈을 페이를 안 한다고 해서 오너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조건으로 내가 구두로 LA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조건이 뭐냐면, 물건을 받고 LA 도착하고 난 다음에 30일 뒤에 주는 조건이야. 돈을 안 줬어, 아직 바이어가 셀러한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바이어가 뭔가 돈을 안 준다는 느낌이, 저 사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바이어가 돈을 안 줄 것 같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셀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박회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릴리즈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오션 빌 오브 레이딩을, 아까 제가 선화증권이 돈 내라 그랬잖아요. 그 선화증권을 바이어한테 줘야, 바이어가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줘야 선박회사가 그 물건을 릴리즈 시켜준다고요. 선화증권을 안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가 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너십은 바이어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케이? 돈을 한 번도 안 줘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소송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셀러가 오션 빌 오브 레이딩을 안 주고 예를 들면 물건을 릴리즈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바이어는 돈은 한 푼도 안 줬는데, 지금 내가 월마트나 다른 데 계약이 돼 있어. 그래서 물건을 빨리 델리버리 해야 돼. 왜? 돈은 30일 뒤에 주게 돼 있으니까 아직 듀 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너십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콜트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요한을,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홀드를 내가 주인인데 홀드하고 있다고. 돈은 안 줬는데 무슨 주인이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너십은 바이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너십하고는 인크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했고요.
이 운송을 하면서 이 라이빌리티 이슈가 생길 때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게 있어요. 선박에서는 코그사라 그래가지고 이 이 shipping 그 미국의 shipping 해상 운송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해상법 운송법에 의해서 해상 운송법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서 이 빌 오브 레이딩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적혀 있어서 아니면 트럭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카맥 어멘드먼트라는 룰이 적용돼서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이런 패키지 하나당 500불밖에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을 이 비싼 철강 이 코일을 3개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코일 하나에 패키지를 이걸 하나씩 보면 3개 달랑 1,500불 주면 돼요. 1,500불. 그렇죠? 이거를 만일에 배에 실었다가 운송 도중에 데미지 났다. 이 기차도 500불 주면 돼요. 500불이 맥시멈이에요. 그렇죠? 이런 조항들을 이해를 하고 수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패키지 정의가 뭐냐? 이 패키지 정의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패키지 정의가 애매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소송을 하는데 이 패키지 어떤 경우는 전체가 다 패키지가 될 수 있고 패키지가 중간 단위로 어떤 빌 오브 레이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빌 오브 레이딩에 이 패키지 규정을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보상을 받지 못해요. 빌 오브 레이딩에 패키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 500불 적용해서 선박회사에서 리미테이션 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리미테이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게 3번이잖아요. 그거는 계약서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뭐 LG나 SK나 이런 데는 바이어나 이런 선박에서는 물류회사랑 계약할 때는 빌 오브 레이딩보다 더 위에 있는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이런 리미테이션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리미테이션 조항은 선박뿐만 아니라 트럭에까지 다 연장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해석이 소개가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기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이 분쟁이 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분쟁이 될 때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걸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카스텀 역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에 컨디션 얘기를 했고 이 수입할 때 US 카스텀 레귤레이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통과되기도 전에 해야 될 서류들이 있고 통과를 하고 통과하면 US 카스텀에서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든지 또는 디텐션을 하든지 그렇게 릴리즈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고요. 미국에는 328개 항구가 있습니다. 이거 항구라는 얘기는 내륙 안에 있는 그런 포트 다 그런 의미들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 다 합쳐서 300개 정도가 있고요. 이 이제 전문 에리아별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LA 지역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이 전문이고 하마수르카는 뉴욕 이쪽이 전문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CE 센터랑 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자진 세금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를 이렇게 내겠다. 그죠? 이렇게 내겠다. 그런 서류를 요런 걸 좀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4번째 시간인가요? 4번째인가 5번째 시간에 공부를 디테일하게 우리 제인 킴 관세사님이 또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카스텀 타이프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99불짜리 자전거, 모로바이크를 미국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관세를 얼마 낼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세 기준이 뭐냐? 이게 어디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말했다시피 캄보디아에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캄보디아가 아니라 그러면 그 관세 이런 이 코드를 봐야 됩니다. 코드를 봐서 내가 수입하는 이 제품이 이 코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품목 분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여기 조금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거래하는 품목에 대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찾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관세사들이 찾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제 경험으로 잘못해가지고요. 관세사들이 잘못해가지고 통관사들이 잘못해가지고 관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타 어떤 회사 한 분도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요, 또 뭐 비용을 세입한다 그래서 품목 번호를 잘못해서 관세를 좀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적게 내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만일에 들통이 나면 페널티를 어마어마하게 묻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할 경우에는 크리미널 차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관세 포탈이죠. 세금 포탈. 그렇게 해서 이 관세 품목 분류는 뭐냐, 다음 주에 할 것은 이 관세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스페셜 듀티가 있나 이런 거 보는 거고, 잘못 분류를 하게 되면요, 그게 돈을 많이 냈던 돈을 실제로 더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세를 정확한 유리하게 그 번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을 타립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요건 좀 더 전문화된 내용이니까 우리 무역 처음 하시는 분한테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나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이제 그 핸드폰 거치대라 그러나요? 이 핸드폰 거치대인데, 이게 웃긴 게 말이죠. 7위로 분류되면, 이 7위는 이제 7강 강철 제품이죠. 83은 이제 비금속 제품이고, 39는 플라스틱인데, 이게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고, 뭐, 세부치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차이나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400, 엔타이 덤핑까지 들어가서 450% 나올 수도 있고, 55% 나올 수 있고, 35%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물론 제로죠. 자, 이럴 경우에 품목 분류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요 디테일한 거를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세일즈 컨트랙트 레고를 잘 하시고, 이 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디탈이 없는 거죠. shipping contract, 그리고 그다음에 인포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관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합법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세무사들한테 가면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한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절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데, 좀 품목이 좀 특별하면 특별한 레귤레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여러 관청이 있다 그랬잖아요. FDA, 뭐 APIS,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이 별의별 게 다 있는 이 에이전시가 내가 수입을 하는데 그 품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푸드 종류다, 식품 종류 같으면은, 아니면 뭐 화장품 종류다 이러면 푸드 앤 드러그 앤 코스메틱 액트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피즈마라 그래서 이런 레귤레이션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피즈마에 관한 강의도, 이건 유료 강의를 제가 1년에 한 2번씩 하는데, 이 유료 강의 할 때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에서 제 유료 강의에 아마 이거는 이제 이런 한국 정부 H센터에서 강의료를 지원해요. 1인당 600불 정도 하는데, 이 과정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이 얼굴을 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참석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다큐멘터도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아까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공장, 예를 들면 이제 그 공장이 식품 공장이면 FDA 등록 번호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레이팅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서류들이 더 많은, 그리고 수입자는 FSPP라는 그런 과정을 더 거쳐야 되고, 제가 뭐 이걸 소개하려는 목적은 아닌데,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그 품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런 식품을 수입할 때 이런 인풋 프로세스가 일반 프로세스는 좀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로딩 포트, 즉 이런 선적되는 항구에 24시간 선적되기 전에 세관에다 보고를 하죠. 그런 다음에 또 FDA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prior notice라 그래서 보고를 하면 FDA가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야, 요거를 내가 통과를 시켜줘 말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되면 이게 노티스를 받아갖고 이게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하면 다시 돌아가게 되죠. 3개월 이내에 이걸 디스트로이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다시 리엑스포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이 많아요. 불량식품 아니면 라벨을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통관이 보류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은 제가 소개했고요. 요거는 일일이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그 식품 수입이 거절될 때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한 50% 정도가 라벨이 잘못돼서 우리 식품이 거절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까 캄보디아에 가서 한국에 가서 계약을 했을 때, 이 국제 계약을 했을 때, 내고를 할 때 항상 이 트레이드 텀을 염두에 두고, 야,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하지? FO가 유리할까? 아니면 DDP가 할까? DDP 이 캄보디아 쪽에 오는 걸 DDP 하게 되면 이 중국이랑 튀어가지고 이게 우회 수출하는 거 아닌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shipping contract, 로지스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인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절세를 하는 그런 방안까지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수입을 하셔가지고 200만 불을 벌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저 빨리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 채팅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내용을 주셨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났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예, 저 나가지 마시고 전부 인증샷을 한번 찍어야지. 인증샷 찍어야 또, 됩니다. 예, 맞습니다. 출석도 할 수 있으니까 다. 그리고 마지막 예. 저기는 전부 사진 찍어줘야 돼요. 그 네, 여러분. 사진에서 그렇습니다. 키워주세요. 네. 예, 화면 여러분 넘겨가는 거. 네. 그 웬만하면 화면 켜주시고요. 예, 그 오늘 강의 잘 들으셨고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생각 없이 그냥 교양 과목으로 들을 내용은 아니구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들었으니 반드시 써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드시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5번의 강의에서 오늘 한 내용들을 차례차례 풀어주시고 작은작은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신 그 인트로를 해주신 김진정 변호사님 무척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시간 되시는 저기 가능하신 분들 다 화면 켜주시고요. 저희 첫 시간이니까 넘버원 첫 시간이니까 원짜리 하나 피시고. 네, 그 준비하셨는데 만일에 네. 내가 이거 지금 공부하다가 진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시간에 못 온다 그런 분은 미리 사무실에 우리 옥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은 그 특별한 어레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녹화되는 걸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그런 거는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의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이 강의 자료 이외에도 다른 참고 자료도 제가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강의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모범 계약서를 주실 수 있나요? 됐는데 제가 모범 계약서를 줄 수 있지만 그 모범 계약서가 이해를 못하면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너무 이게 강의가 좋다 그러시면 주위에 전도를 해주셔서 다음번에 또 같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스하신 그 교육 과정은 또 차후에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다음번에 들으실 수 있도록 주위에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제가 보석으로 할 경우에 한번 이그젬플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스톤 제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스페시픽한 레귤레이션이 있긴 해요. 네, 있긴 한데 대리석 같은 그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수출업자 네 아무튼 많은 멘트를 주셔갖고 하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사진 다 여러분, 찍으셨나요? 지금 찍어야 됩니다. 예, 넘버원 하시고요. 여러분 출석 체크 안 하셔야 된다. 안 하냐고 물으셨는데 넘버원 클래스 출석 체크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시고 아니 뭐 다들 부득이하게 이런 못 보여주시는 예, 분 제가 차례대로 화면 네, 끄시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화면 찍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다들 너무나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 좋습니다. 네, 마지막도 예, 다 찍었고요. 여러분 저희의 마음을 아시겠죠?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학구열을 절대로 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강의 잘 끝나시고 저희 7주째 대면으로 오는데 설마 다 반해주랴. 김진정 변호사님과 강사님들에게 직접 저는 또 답변 물론 주시죠. 이제 매 강의마다 제가 약간 코디네이터해서 질문 받고 다 할 텐데요. 이제 제가 또 특별히 또 더 전문 한 분야를 또 하신 분들 모셔서 강의를 하고 제가 여섯 번째 강의는 이제 세일즈 컨트랙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 박두 기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더 재밌는 강의, 더 난이도 높은 질문, 그래서 한두 명씩 떨어뜨려 나가는 과정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사이팅한 다음 주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도쿄에 들어가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준비팀들 잠깐만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다음 주를 위해서. 회장님하고 우리 사진 다 찍겠죠? 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두 번 빠질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수료증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되게 열심히 하시면 녹화를 보고 이렇게 하도록 시험 패스하면 수료장을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예,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한번 어나운스먼트 나중에 한번 하시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면 우리 무역 하시는 분들 워낙 출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2번 이상 이러면 또 곤란한 것 같고요. 두 분 이상은 좀 곤란하고 예, 두 분은 곤란하고. 어떻게 어렌지를 해보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렇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한번 하면 그걸 그 다음에 확인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 그리고 사무장님께서 그 질문 오시는 분들 거를 이렇게 어디로 출석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연락해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내 말씀을 이메일로 좀 다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내일 그걸 드릴게요. 우리 교재를 PDF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걸 보내면서 안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3번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2번까지는 가능. 2번, 아니, 3번은 안 되고. 아니, 두 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있는 분은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근본적으로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해야지 2번 이렇게 하면. 한 번 빠지는 건 이제 보충 수업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가능하고 두 번 빠지는 건 사실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결석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이유가 충분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분처럼 해외 방문 일단 특별한 경우는 그러니까 사유도 같이 적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사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티켓 카피 좀 보내라 하십시오. 시내사기 안 하면 제가 하는 유료 강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2번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 얼굴 안 보여주면 아예 수료증 주지도 않고 시험 보고 그러기 때문에
자, 오늘 첫날부터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거는 우리 등록한 숫자가 거의 참석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네. 그래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아니, 아주 너무 내용도 감사합니다. 좋고, 네. 아주 전문가 잘 하셨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잘, 이게 해마다 이렇게 좀 정착해 나가면 더 다양한 네, 컨텐츠를, 제가 컨텐츠를 뭐 어마어마하게 유무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아주 뭐 좋은 너무 좋은 그 프로그램 같아서 네. 꼭 우리 무역협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네.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아. 네.